자, 그러면 책 좀 보겠습니다. 책 287페이지 볼게요. 자, 기본 용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표현식과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 9-1 보이시죠? 자, 이거 오른쪽 왼쪽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거기다 표기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자, A 표현식 A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표현식이 아니고 저거는 문장이에요, 문장. 그래서 저거는 문장 얘가 A고요. 그 B 문장 예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표현식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설명에서도 자, 표현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문장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의 최소 단위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9-1에서 A는 문장 A이고, 자, B는 표현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도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듯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문장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또는 주바꿈을 넣어서 종교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고요. 자, 표현식 하나도 세미콜론을 찍으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이면 프로그램이 됩니다. 즉, 표현식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만들 때 정해진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된 단어라고 써져 있고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 따라 구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는 자, 표 9-1이 또 있네요. 자, 아마 저거는 자, 위에 거는 그림 9-1이고 아래 거는 표 9-1. 그래서 아래 같이 30가지 자바스크립트 키워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 키워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실은. 자,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자, 전부 다 사용하진 않고 몇몇 개만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렉이라고 하고 있는 첫 번째 거 브렉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else, 그 네 번째는 true, case, false, 그리고 new는 몰라도 될 거고 쭉 가서 null, null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for 그리고 return, var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제일 끝에는 function 그리고 네 번째 줄 처음에는 switch 그리고 자, 네 번째 줄 if, this, while 다섯 번째 줄에 do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한 1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학습을 하게 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은 자, 브렉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브렉 그리고 else 그리고 true 그리고 case 그리고 false 그리고 두 번째 줄에 null 그리고 세 번째 줄에 for return 그리고 var 그 펑션 네 번째 줄에 switch 쭉 가서 if this while 제일 끝에 do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네요. 자, 이 15개를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학습을 하게 되실 거고, 자, 체크되어 있지 않은 거는, 자, 우리가 jQuery를 하면서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들을, 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저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 있고, 자, 수업 중에 얘는 이런 거예요, 쟤는 저런 거예요 하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뒷페이지 288페이지. 자, 식별자. 자, 식별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나 함수 등의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규칙에 맞게 생성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와 사용할 수 없는 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저와 같이 아이디 만들 때 이름 만드는 규칙 기억들 하시죠? 자, 그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식별자라고 하는 걸 만들 때 한글, 한자, 일어든 전 세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 한글 같은 경우, 일어 같은 경우를 쓰면은 문자가 코드로 깨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걔네들 사용하지 말고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을 개발자 관례라고 하는데, 한글은 깨져요. 사용할 수 있지만이 아니고 사용을 하시면은 브라우저에 따라서 또는 언어에 따라가고 얘가 글씨가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또 알파, 베타보다 인풋, 아웃풋처럼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알파, 베타라기보다 AAA, BBB, 뭐 A1, A2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보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식별자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표시하려고 다음 관례라고 하는 것들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자, 1. 생성자 함수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은,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는 규칙이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우리는 배우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은 자, 책의 범위를 넘어가는 규칙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써는 거고요. 2. 변수, 인스턴스, 함수, 메서드의 이름은 항상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자, 영문자,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거를 이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규칙이다라고 책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 여러 단어로 된 식별자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3은 식별자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려고 만들어낸 규칙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식별자에 공백문자라고 하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시면 역시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단어 바뀔 때 대문자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걔네들 이름을 쓰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헤더 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클래스가 쓸 때요. 헤더 랩 이렇게 자, 공백 문자를 쓰면은 안 된다. 아이디로 예를 들게요. 아이디로. 자, 이런 식으로 공백 문자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의미 파악이 전부 읽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가 헤더, 랩 바뀔 때 단어를 대문자로 써달라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을 얘를 낙타 등 같이 생겼다고 해서 얘를 카멜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뒤에 다른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대문자로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은 헤더, 컨텐트, 래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소문자 나가다가 대문자 나오고 소문자 가다가 대문자 이게 마치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낙타예요. 자, 카멜 표기법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얘네들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헤더, 자, 공백문자 대신 언더바를 쓰고, 자, 콘텐트, 또 공백문자 대신 언더바 쓰고, 래퍼, 자, 이렇게 써도 각각의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는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자, 뱀처럼 생겼다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는, 자, 이름은 항상 대문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경우, 자,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일은 없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데이트, 자,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런 건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표기 방식은 얘를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클래스나, 여기서 말하는 건 CSS 클래스가 아니에요. 또는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거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표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시작할 때 가능하면 소문자로 시작을 해달라, 영문자, 소문자로 시작해달라라고 했는데, 자, 이 책, 자, 이제 박스 3개 그려져 있는 위쪽에 봐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예라고 해서, 자, 알파, 앞쪽에 보았더니 영어 단어가 아니라 언더바 넣고 알파라고 써놨어요. 자, 이 언더바는 첫 문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 달러 기어 넣어놓고 여기서도 알파라고 써놨네요. 자, 첫 문자에 사용할 수가 있는 특수 문자는요. 얘랑 얘 두 개뿐이에요. 언더바랑 달러 사인 두 개뿐입니다. 자, 얘네들을 제외를 하고는 전부 다 관찰해 보시면은 자, 영문자, 소문자로 쓰여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예라고 해서 자, 뭐가 나오냐면은 브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브렉.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즉 이미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미 자, 만들어 놓은 거를 에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에어거로 식별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애 두 번째 보시면은 273 알파라고 되어 있죠. 숫자가 먼저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헤즈 스페이스 사이에 공백 문자 있습니다. 자, 공백 문자는 이름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식별자를 구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식별자 뒤에 가로가 있고 가로가 없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굉장히 커요. 자, 책 289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은 alert 그러고서 뒤에 헬로 월드를 가로가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가로가 들어있는 경우는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 자, 그리고 array라고 하는 거에 점 찍고 length라고 되어 있죠. 자, 저걸 보고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input 가루가 없는 형태를 변수 내지는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프롬프트 뒤에도 자, 가로로 들어있는데 저거를 우리는 또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가로가 없는 경우는 속성 또는 키워드라고 부를 거고, 근데 math.abs처럼 자, 저거는 메서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건 이제 대단히 클래스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명령을 우리는 또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 요런 게 있구나 하는 단어의 종류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지 함수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속성이 무엇인지 변수가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는 아직 몰라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주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을 주석 처리하는 방법과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에서 290페이지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용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따라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습득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요, 변수, 함수, 속성, 메서드는 아직 그 형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저것들이 무엇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무엇인지 자, 구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무사 하나 만들고 저장할게요. 자, 이 책에서는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순서가요. 데이 50-2 언더바 자, 변수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볼 거예요. 변수, 베리어블. 그래서 이것도 또 H1 쓰시고 자, 변수에 대해 알아보기. 자,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여러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크립트 여기다가 스크립트 내용을 기록을 하셔도 되고 자, 또는 바디 태그 안에다가도 스크립트를 사용하신 게 가능합니다. 자, 위에 쓰고 아래 쓰고 차이는요. 위에 쓰면은 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문서가 열릴 거고 아래다 쓰면은 문서가 렌더링 되고 난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될 거고 자, 기능을 먼저 실행할 거냐 나중에 실행할 거냐에 대한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서 여기저기다가 넣을 수가 있기도 한데요. 자, 여기저기 문서 중간중간마다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자, 헤드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근데 아까처럼 문서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면 문서가 길어져서 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가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자, 그 이유 때문에 CSS라고 하는 것도 외부에 문서를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하셨죠. 자, 여기서도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무서 하나 또 만들게요. 이거 저장하실 건데, 자, 이번에는 JS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실 거예요. 자, 얘는 day 50-2 똑같이 넣으시고, 자, 우리는 이제 CSS는 style.css라고 썼지만, 얘는 그냥 script.js라고 이름을 쓸 겁니다. 자, script.js. 자, 그럼 우리 CSS를 연결했다시피 JS도 우리는 역시 문서에다가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우리는 CSS 연결하실 때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많이 썼었죠. 자, 스크립트는 링크를 통해서 연결하지 않고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src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js 50-2.script.js라고 쓰시면은 자, 여기 있는 JS 문서랑 얘랑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콘솔 로그라고 하는 걸 한번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그 쓰신 다음에 자,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오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낼 건데 자, 얘는 브라켓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최적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브라켓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하나 넣으시면은 자, 여기다가 자, 스크립트 로딩 저장해서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50-2에다가 연결해 놨으니까요. 뭐가 듀얼러 쓰게? F10에 눌러놓고 콘솔에서 스크립트 로딩이라고 하는 게 자, 데이 50-2 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서 두 번째 줄에서 자, 로딩 되었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얘랑 얘랑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고 아, 얘가 연결이 잘 되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우리 책 200 몇 페이지야? 2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97페이지. 자, 이 책에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변수는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라고 하는데 이 변수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예를 쓰자라고 하면은 variable이라고 하는 영어예요. 자,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다양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또는 자, 또
찾아보고 그러시면 변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변수.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여기에 variable 찾아보시면요. 자, 여기에 변동이 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적인 자, 변수 이런 식으로 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네이버의 뜻을 찾아보면은 그대로 인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자, 다양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자, 가변적인 변동이 심한 변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줄 하나 그릴게요. 자, 줄 바꿀게요.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무엇인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글로 변수라고 쓰시면 자, 변수는 어떤 상황의 가변적인 요인,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수. 자, 우리말로 변수라고 하면은 자,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수. 가로 열고 여기서는 값이라고 쓸 겁니다. 값. 자, 즉 얘네들을 보면은 뭐냐. 자, 이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변수는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름은 변수지만 숫자뿐 아니라 여러 모든 자료형, 여러 가지 형태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변수의 속성처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짧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는 자,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얘를 이해를 하셔도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없는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는 정말 많은 공간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라고 하는 공간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쵸? 자, 그래서 먼저 하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도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CPU라든가 GPU에도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요. 자, 수많은 저장 공간 중에서 자, 내가 식별이 가능한 공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또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변수라고 부르고 이미 수많은 저장 공간 중에서 자, 식별이 가능한 공간을 선택하여 필요에 따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수는 이 말 뜻 그대로 자, 가변적인 값이나 변환할 수 있는 값들이 저장이 될 거고요. 얘네들을 가변적이지 않거나 고정된 값을 저장시키려면은 저 콘스트라고 하는 저장 공간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수업할 때는 쓸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도 콘스트라고 하는 단어 쓸 일이 없는데 다른 프로그램 하신다. 자바, JSP, C, 파이썬 이런 걸 하실 때 자, 콘스트라고 하는 단어 또 쓰시게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여기서 쓴 단어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하나 잘 해 놓으시면은 다른 프로그램 배우실 때도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자, 그래서 아래 써져 있는 거는 하나의 저장 공간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어떠한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기 위해서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JS에 가셔서 var이라고 쓰시면은, 자, 얘는 하나의 저장 공간을 선택하기 위한 10배자예요. 자, var은 앞에서 썼던 것처럼 variable의 앞자를 따가지고 10배자를 쓴 거고요. 자, 나는 여기에다가 특정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저장 공간 선택하겠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m이라고 쓰셔도 괜찮고, i라고 써도 좋고, 뭐 a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자, 그럼 나는 하나의 저장 공간을 선택하는 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미콜론 넣어서 문장을 종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저장 공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A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수많은 컵 중에서 내가 다음에 사용할 컵을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다음에 쓸 때 이 컵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컵을 A라고 마킹을 달아 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컵에는 여러분들이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커피를 담을 수도 있고 주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담을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여기다 뭘 담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변수가 어떠한 값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자, console.log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의 콘솔 창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거든요. 자, 여기다가 다시 아래쪽에다가 콘솔, 자, 접근, 로그 남길 거고요. 여기다가 A라고 한번 써볼 겁니다. A.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끝났으니까는 세미콜론을 넣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장 공간 A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놓고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undefin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undefined. 자, 이 undefined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undefined. 한정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지금 변수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아무런 값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값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서는 undefined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a는 지금 확실하지 않은 값이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구어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어떤 값이라고 하는 거 넣어 줄 건데요. 자, 한번 만들어져 있는 변수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름 A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A를 여기다 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변수를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ual이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 숫자 100을 넣고
자, 프로그램 실행 순서상 만들고 확인하고 값 저장했으면은 다시 아래에다가 또 콘솔 로그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다가는요, 만들어진 변수 공간 A에다가 자,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이퀄이 저장 혹은 대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수학에서는 쟤를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저거를 대입 또는 저장하다 라고 표현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쓰자 그러면요, 변수 A에 숫자 100을 대입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자, 숫자 10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연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 저장되는 값을 변경하거나改변시킬 수가 있지만 여기선 여러분들이 다른 값을 한번 넣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A 넣고 이번에는 따옴표로 숫자 100 넣고 이렇게 해서 넣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콘솔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또 10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얘를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콘솔을. 자, 같은 100인데 숫자 색깔이 다르죠. 하나는 파란색이고 자세히 보시면 얘는 검정색이에요. 그쵸? 자, 콘솔에 나와 있는 어떠한 값도요, 색깔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형태라고 하는 거를 얘네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자, 파란색 100과 검정색 100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변수는 지금처럼 만들고 변수를 다시 불러서 값을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요. 자, 변수를 만들자마자 값을 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 자, 같은 이름 A로는 아까 만든 것도 못 만들어요.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 확인해 보시면요. 자, 지금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값을 대입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안 될 건데,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같은 이름으로 변수 생성을 못 합니다. 아니, 나의 그냥 자, 동이랑 식별자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일한 식별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아까 한번 만들어서 썼다 그러면은 어디에도 또 똑같은 이름으로 A를 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쓰시던가 여기서는 B라고 쓸 것 B. 자, 아까는 저장 공간을 만들고 만들어진 공간에다 값을 대입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값을 만들고 바로 값을 자, 무언가를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아까는 만들고 불러서 값을 대입 두 가지 방법을 썼지만요. 얘는 만들자마자 값 대입. 자, 요거를 우리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값을 넣는다고 해서 얘는
변수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들어 난 다음에 여기 콘솔에다가 자, 값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제가 이제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 값을 확인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따옴표 넣고 변수 a와 b 쓰고 콤마 쓰고 뒤에다가 a 콤마 b 넣으시면은 각각 자, 요거는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건 문자고 따옴표가 없는 거는 변수를 뜻해요. 그러면은 변수 a에 뭐가 들어있는지 변수 b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수 a와 b에서 a에 들어있는 거는 자, 100이 들어있고 변수 b에 들어있는 거는 방금 우리가 저장을 한 대입을 한 숫자 10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요, 변수 하나의 값만 대입을 할 수가 있지만, 자, 여러 가지 변수에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변수 만들고, B 만드니까 C, 콤마, D, 콤마, E. 자, 이렇게 쓰시면, 자,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만드신 거고요. 값을 대입할 때는 한꺼번에 대입은 못하고 따로따로 C에 변수 C, D에 변수 D, 그리고 E까지만 2에 변수 E. 그래서 각각이 들어있는 거를 또한 콘솔에다가 넣고 확인해 보시면은 C와 D와 E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 아까처럼 따옴표에 넣고 F라고 쓰는 것과 따옴표 없이 그냥 F라고 쓰는 거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문자와 문자가 아닌 것 차이죠.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규칙이나 문법에 맞지 않게 쓰면은 자, 콘솔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고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띄워요. 뜻을 잘 봐보시면요. 자, F는 is not defined.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F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거든요. 어디에? 17번째 줄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이 F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래서 여기선 이제 어떤 규칙 하나가 발생을 하냐면요. 자, 정의되지 않은 문자. 자, 정의되지 않은 문자라고 하는 건요. 자, 변수나 함수 이름을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CDE는 변수로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F는 어디에도 이 문자를 뭘로 쓰겠다라고 해서 정의가 되는 게 없죠. 자,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얘는 확인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A부터 E까지는 이 알파벳은 자, 변수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자, 정의되지 않은 건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변수를 왜 만들어서 쓰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러 형태나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장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뭐 저금이나 저축 그런 거를 하시죠. 자, 저금이나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일정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행위를 저금 또는 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저금이나 저축을 왜 합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는 저금을 왜 하냐면요. 돈을 지금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아요. 저장을 왜 하나요? 라고 물으면은 이 값을 지금 당장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이라고 하는 거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나중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무엇을 구분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행번호를 우리가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왜 하냐? 그러면요. 자, 나중이나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할 건데, 자, 나중은 이 행번호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쓰겠다 그러시면은 지금은 24번째 줄에서 내가 무언가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나는 지금 화면에다가 콘솔 창에다가 메시지를 표기를 할 건데 지금 할 거예요. 그러면 저장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표현되는 메시지라고 쓰시면 되지만 그쵸? 자, 나중이나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 위에다가 여기다 가장 첫 줄에다가 변수 msg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넣고 여기서 나중에 사용할 값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여기에서의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2번에서는 저장을 해 놓은 것 뿐이잖아요. 나중이라고 하면은 2번 줄이 아닌 다른 곳에서 msg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쓸 거예요. 그럼 아까 가장 처음에 저장해 놨던 값이 25번째 줄에서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자, 값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저장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라이드를 누른다라고 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림이 여기에 있다가 버튼 하나를 누르면 요만큼 움직여요.
자, 요만큼이라고 하는 거리를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이라고 하는 거리를 저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만큼씩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요만큼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념은 꼭 우리가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